안녕하세요. 서초구 고3 수험생 여러분, 진심을 다하는 국어역경사 김정입니다. 서초은공 프로젝트,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선생님이랑 우리 학생들이 같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EBS 연계 학습법입니다. EBS가 우리의 내신에도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6월, 9월 수능 평가원에서 치르는 모든 시험에 EBS 연계가 70%나 되죠. 자, 그러면 EBS 연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고3 학생들이 EB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몰라서 버벅거리다가 분명히 보긴 봤는데, 하지만 시험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계바를 느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EBS를 잘 사용해서 시험장에서 연계바를 느낄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바로, 그렇다면 작년 수능에서 EBS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이겠지. 작년 수능에서 EBS 연계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네, 작년 수능에서 문학작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작품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 6작품 중에서 EBS 연계가 됐던 작품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4작품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문학작품 총 6작품 중에 이렇게 4작품이 연계가 됐었고요. 어떻게 연계가 됐었느냐?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 표를 보여줬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게 나왔구나, 얘들아 이게 나왔구나는 중요하지 않죠. 왜? 이 작품은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은 바로 연계 내용입니다. 월선원 16경가라는 작품이 어떻게 연계가 됐었느냐. 월선원 16경가라는 이 고전 시간은 부분 연계가 됐어요. 자, 부분 연계가 무엇이냐? 고전시가 전문이 EBS에 물론 수록된 경우도 있지만 부분만 수록된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연계는 어떻게 되냐? 부분만 수록된 곳에서도 조금 나오고요. 그게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지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EBS이면서 EBS가 아닌 작품인 거예요. 왜냐하면 EBS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내가 시험장에서 보는 그 장면은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마찬가지 현대소설도 부분 연계가 되었고요. 고전소설은 아예 다른 장면이 출제됐어요. 현대시는 하나는 연계, 그리고 하나는 비연계로 출제됐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러한 연계 방식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2020 수능이 이랬다면 그럼 2019 수능은 어땠을까요? 2019 수능에서 연계가 됐었던 작품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장류가라는 고전시가 부분 연계였고요. 천변풍경 완전히 다른 장면이 출제됐어요. 현대소설인데 2020에 나왔던 소설은 부분 연계고 천변풍경은 완전히 다른 장면이 나왔지. 그래서 작년의 현대소설 자전거 도둑은 굉장히 정답률이 높았어요. 왜? 거의 대부분 EBS랑 많이 겹치는 장면이 나왔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쭉 EBS 연계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은 현대소설이 아예 다른 장면이 출제됐다는 거. 고전소설도 완전히 다른 장면이 출제됐고요. 현대시는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 극 오발탄의 경우에는 아예 EBS에서는 소설로 수록돼 있었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시나리오로 갈래가 바뀌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얘들아 너무 재밌지 않아? 재밌지 않군요. 연계 방식이 동일하죠. 2019 수능에서 고전시가 부분 연계, 현대소설 다른 장면. 요 다른 장면이 출제된 게 부분 연계라는 걸 빼고 나머지는 연계 방식이 동일합니다. 이건 2018 수능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017 수능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EBS 수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EBS 학습법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연계빨, 흔히 속칭 이야기하는 연계빨을 느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우선 연계 방식 한번 정리해 볼게. 2019 수능에서도 2020 수능에서도 그리고 2021 수능에서도 이 패턴은 지속이 되겠죠. 2021 수능에서 현대시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리고 고전 시간은 부분 연계로 출제가 되겠죠. 전문 중에서 EBS에 수록된 부분과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섞여서 출제가 되는 부분 연계가 될 가능성 아주 농후하고요. 현대소설 다른 장면 연계, 고전소설 다른 장면 연계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네, 짜잔! 우선 현대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선생님이 가르치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요. 선생님 덕분에 성적이 올랐어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꼭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 너가 잘해서 그래. 그럼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 또 많은 학생들이 영상을 보겠죠. 많은 학생들이 영상을 봤을 때 어떤 친구는 아, 저렇게 공부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걸 적용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죠. 또 어떤 학생은 그냥 하고 끝나는 학생도 있겠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전 똑같은 멘트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럼 성적이 오른 건 결국에 본인이 잘한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방법들, 이렇게 연계돼, 이렇게 공부해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때 모든 걸 다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 1강에서 막 선생님이 얘들아 내신 수능 이렇게 나오니까 비문학 볼 때 이렇게 봐야 돼. 2강에서 얘들아 오답 정리 이렇게 해야 돼.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니까 3강에서 얘들아 EBS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연계됐으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내용들을 모두 100%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아, 저거는 좀 해봐야겠다. 아, 저거는 내가 좀 가져가야겠다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EBS 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 이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대시, 어차피 현대시는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지금까지 수능에서 2개 다 연계로 현대시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구 수능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항상 분석을 해야 돼. 자기가 먼저 분석을 해서 아, 이게 이렇게 읽는 거, 이게 이거랑 연결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우리가 항상 현대시는 유기적인 독해를 하는 연습이 되게 필요하거든. 유기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이거랑 연결되고 이게 이거랑 연결되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독해하는 연습을 해요. 그 다음 선생님의 강의와 비교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혹은 수특 사용설명서 책을 통해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EBS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학교 선생님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거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건 내가 먼저 분석하는 거. 자기가 먼저 분석. 선생님이 1강에서도 항상 우리 아이들이 먼저 수동형 학습, 받아들이는 수동형 학습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핀트가 어긋나게 분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강의 혹은 교재를 통해서 비교해서 사고 과정을 평가원과 같이 맞춰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고전시가 전체 지문을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전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 때 전문을 웬만하면 다 다룬단 말이야. 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계될지 모르니까. 선생님 강의 때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얘들아 이러해서 선생님이 출제를 하면 난 이 부분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거의 그대로 나와서 학생들과 흠칫 놀랐었던. 네, 왜냐하면 출제자가 내는 포인트들이 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전 시간은 좀 전문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현대소설은 전체 줄거리를 알아두는 게 좋겠죠. 왜? 출제자가 장면을 따올 때 제목과 관련 있는 부분 그리고 주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알면 이 맥락과 이 상황이 왜 나왔는지를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 줄거리를 공부해 두시는 게 좋고요.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 전체 줄거리를 알아도 들립니다. 저희가 홍길동전의 줄거리를 모르는 친구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줄거리 다 아는데 틀려. 왜? 고전 소설은 빠져있는 문장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트렌드죠. 작년에 조홍전이 나왔을 때도 우리 학생들이 빠져있는 주어를 끼워 넣지 못해서 주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엄청 오답률이 높았던 고전소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때에 빠져있는 문장 성분, 주어라든지 목적어, 부사어를 끼워 넣으면서 읽는 독해 연습을 하시면 엄청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연계라는 말을 썼는데 부분연계라는 말이 어떤 정도의 느낌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지문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 이거는 작년 수능 지문이에요. 작년 수능 지문의 중약 위액 부분 요만큼만 EBS에 연계가 됐어요. 지문에서 선생님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크게 확대를 했고요. 실제 수능에 출제됐었던 월선언 16경과라는 부분에서 중약 위에 A블럭은 연계였고요. 이 중약 밑에 있는 내용은 비연계였거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EBS를 가져와 봤어. 작년 EBS에 수록됐었던 월선언 16경과 중에서 요만큼만 연계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연계가 안 됐고 아예 다른 장면에서 이만큼이 연계가 된 거지. 그러니까 고전 시간은 전문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인데 요만큼이 연계되고 나머지는 다른 장면에서 아예 출제가 됐으니까 전문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EBS 공부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문학을 공부해 둬서 그럼 시험장에서 시간이 문학을 볼 때 줄어들겠죠. 그리고 줄어든 시간을 어디서 써야겠어요? 비문학. 그럼요. 선생님이 수업하는 1%만 학생들이 굉장히 EBS 문학을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럴까? 그들이 문학을 못해서? 아니죠. 전략인 거야.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서 그 줄인 내가 킵해 놓은 시간을 비문학에서 쓰겠다라는 게 우리가 EBS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우리 학생들이 서초 혼자 공부하기 프로젝트, 홍공 프로젝트 총 3강을 통해서 같이 국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보면 돼 라는 방향성들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저 뒤에도 수학 영역 선생님 그리고 탐구, 과탐 선생님들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른 강의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사실 공부라는 게 혼자 가는 과정이기도 하잖아. 하지만 넌 절대 혼자가 아니지. 너를 응원해주는 가장 큰 든든한 부모님, 그리고 너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선생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너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절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여러분의 그 길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네, 3강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강의에서 뵐게요.